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SK그룹은 현지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 확정에 나섰고 현대차그룹은 다른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소가 로봇업계 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체 용접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서인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사무의 전남 영합 협동 로봇 물량은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유니버설 로봇과 국내 레인로보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요. 주식시장에서도 계속되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캐나다 시장 조사 업체인 테크인사이드는 지난 10월 화웨이의 고사양 AI 칩인 어센트를 분해했더니 TSMC가 만든 핵심 회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칩은 소프구가 주문한 제품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의 제재가 계속 커져가면서 그에 따른 국내 반사이익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파병과 자폭 무인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낯선 전투 환경 등으로 인해 파병된 병사들 중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러북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는 파병과 무기 지원의 대가로 전력 현대화와 군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옷장 들어서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장의 휴일을 앞두고요. 많은 분들이 서둘러 시장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이 시장을 지키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들까지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었던 오늘 시장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저희와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 시장까지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장 어떤 종가들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군들의 하락세들은 역시나 두드러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밸류업 공시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금융주 쪽에 관한 수급 기대감이 있긴 했었는데 어제 잠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 빼고는요. 금융주들의 외국인 이탈도 여전하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KB금융도 하락하고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주들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물론 장 초반에 잠깐 반짝이긴 했었지만요. 장 후반 들어서 수급 탄력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요.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봤더니 저가 매수세에 관한 수급 유익도 있었지만 외국인 쪽으로의 매수세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요. 다만 외신 쪽에서 삼성전자 보조금에 관해서 헤드라인으로 다루더라고요. 뒤늦게 또 삼성전자 쪽에 관한 보조금 지급 소식이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하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계속되는 좋은 소식들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의 탄력들 여전히 가져가고 있지 않는 모습까지도 현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어롱 관련주들 상승하잖아요. 임상 3상에 관한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진 않고요. 몇몇 종목군들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선별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관련해서 7%가량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했었던 네이버도 조정 국면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살짝의 탄력세까지도 나타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 아연도 상승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도에는 없지만요. 수출주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강달러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에 관한 탄력, 조선주들의 신고가 랠리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좋더라고요. 계속되는 주가 탄력이 있을지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그리고 또 내일을 넘어서서 또 다음 주 증시 전망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저희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 받아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저희가 사실은 웃으면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긴 한데요. 저랑 같이 살펴보셨잖아요.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의 수급의 연속성들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저는 환율보다는 외인 수급의 방향성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수급 유입이 있지만 이 부분을 안도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라고 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유인데 더군다나 이번 주 특히나 우리가 2024일 이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26일의 경우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기말 배당을 위한 배당 기준일이 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에 12월 26일,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차익 거래가 좀 늘어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유사한 흐름들이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 그리고 외인의 수급 부재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오늘의 경우에도 시초보다 약세로 좀 이어지는 수급이 좀 위축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좀 차이가 좀 일부가 좀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12월 결산법인들이 모두 다 이번 26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코스피 200 종목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여기서 한 177개사 정도가 내년도 이제 배당,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한 사업연도에 관련된 배당을 좀 확정하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는 배당 기준일을 최근에 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주주총회일 이후니까 내년도 3월 또는 4월 정도로 좀 배당 기준일이 좀 바뀌게 된 셈이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은행주라든가 보험주처럼 배당 성향이 높고 시가 배당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 과거처럼 12월을 배당 기준일로 좀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배당 관점에서 최근에 낮아진 저점을 좀 한번 노려본다면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올해 2024년도에 기말 배당을 받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해서 좀 우려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 다음 날 27일 날이 배당락일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수급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도 일부는 유의를 좀 해보자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대표님과 분석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저희 코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부각받았던 섹터군들 중에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선별해서요. 예스올노로 또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섹터들 선정되어 있을지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섹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마감 갈수록 많은 물량 매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움직였었던 섹터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오늘 또 핫섹터 처음 또 저희와 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섹터 오늘 골라와 주셨을까요, 대표님? 대체적으로 최근에 수급의 연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수급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가는 종목들이 부재하다. 다만 12월 기점에서 저는 소폭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1월까지 시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였지만 이 부분도 정치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에 일부 시세가 좀 꺾이고 난 이후 그래서 좀 시장의 주도주가 사실상은 좀 부재하다는 관점이고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섹터를 좀 봤는데 먼저 첫 번째가 오늘 강한 로봇. 네. 로봇 섹터 안에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사실 오늘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됐다기보다는 네. CS 2025를 앞둔 일정에 관련된 일부 기대감들 그리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선별적인 어떤 우리가 뉴스로 좀 확인됐던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 도움이 될수 해당되는 있다. 뭐 그렇죠. 어떤 뭐 협동 로봇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뉴로미카의 경우에는 조선업에 적용되는 용접 로봇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로봇 섹터가 오늘 반등하게 된 그런 계기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섹터 탄력이 이제 이미 나오긴 했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의 yes or no를 좀 들어보면서요. 계속되는 또 포인트들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yes or no 보기 전에 로봇 네. 섹터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보실까요? 로봇은 한 1월까지. 근데 좀 1월까지. 제가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미비하다는 관점이 오늘 참 이 점이 좀 네. 걸려요. 왜냐하면 CS 2025에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 AI가 맞습니다. 근데 AI는 전통적으로 항상 의제가 좀 됐고 화두가 좀 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최근에 TSMC 회장이 일론 머스크와 미팅을 하고 나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하나 좀 나온 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CS 2025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의 화두, 트렌드가 AI에서 로보틱스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이 방향성은 전기차보다는 또는 자율주행보다는 지금 로봇이라는 그 산업을 조금 네. 더 주시하고 있다는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한 2개년간 CS 2025에 관련돼서 로봇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라든가 실증의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 이후에 사실상 뭐 주가 회복의 속도는 좀 매우 좀 더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좀 기점으로 수급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CS 2025에 관련된 일정 기대감들은 일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종목 단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두 가지 기업을 오늘 가지고 와 주셨는데 yes or no를 한번 열어보면서 어떤 게 yes고 어떤 게 no일지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클로버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로봇 섹터 안에서 오늘 좀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좀 시장이 좋아하는 네. 로봇은 특정된 기술 부가 또는 수급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런데 좀 클로봇이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28일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공모가가 13,000원. 그런데 공모일 당일에 종가가 12,700원을 죄송합니다. 1,700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12월 9일 5,660원까지 주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좀 반토막이 된 상황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네. 오늘 전반적인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반등을 이뤘는데 만약에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준다면 클로봇이 사실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성과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수급적으로는 좀 가장 강하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판단이 좀 들고 있고 두 번째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클로봇의 경우에는 아직 앞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특히나 물류창고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송 로봇. 이송 로봇이라는 것은 물건을 말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작업자한테 로봇이 알아서 물건을 갖다 주면 작업자의 편의를 도움을 주는 그런 네. 로봇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이 접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해당되는 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편의성들에 대한 효율화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기술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고도가 되면 이 부분은 물류창고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의 어떤 수혜 요건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저는 뭐 향후의 어떤 전망과 점에서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여기다 해서 현재 수급이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낮아진 레벨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표님 두 가지 종목의 yes or no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클로벗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클로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나 yes라고 해주셨어요. 두 가지 모두 다.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yes라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너무 무겁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성과가 없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네. 이게 2만 원대, 3만 원대 초반에 했던 게 20만 원대까지 터치하고 난 이후에 현재 주가 일부 좀 조정을 받고 12만 원대에서 다시 14만 원대로 좀 다시 주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거래일 수급 동향 보면 외인과 기관이 오늘 외인과 기관이 좀 양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틀을 거쳐서 외인 매수세가 더욱더 좀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제한된 수급이지만 외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좀 탄력도가 좀 높게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로봇 기술의 현재 상용화, 그리고 앞으로 이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몇이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네.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저는 한 5종목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로봇 기술이다, 로봇 관련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로봇은 맞는데, 이게 로봇 청소기에 들어간 센서 만든다고 이걸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감속기 부분은 아직 일본의 시장 파이에 우리가 아직 많이 밀리고 있죠. 네. 대량 체제는 아직 현재는 뭐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이렇다 할 가시성 있는 성과를 현재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개발 성과들을 좀 봤을 때는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향후에 전반적인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 그룹 안에 종속해서 좀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좀 구비하고 있고,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공정들보다는 앞으로 신규로 좀 증축되고 있는 뭐 신규 시설 투자라든가 증축에 관련된 설비에서 일부 자동화 라인이 협동 로봇으로 좀 대체되는 그런 어떤 효율화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웨어러블 로봇, 이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기술의 수혜 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보다는 저는 뭐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둘 다 예스이고 둘 다 수급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그 성질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두 기업 자체가. 그럼 저희가 CES 2025에서 로봇에 관한 모멘텀들이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 두 종목을 또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가 또 바라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나요? 사실 또 생각나는 몇몇 로봇 기업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또 이 두 가지 기업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뭐 뉴로메카가 오늘 굉장히 좀 강했는데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면서 현재 16%대. 그다음에 뭐 SP비테크, SPG의 경우에는 감속기 관련 종목들. 그런데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은 특화돼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은 이런 종목들, 또는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그런 종목, 종목들? 지능 로봇은 이런 종목,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나눠지는데, 오늘은 특정한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는 어떤 종목이 더 가는 것보다는 그동안 로봇주가 많이 쉬었고 맞아요.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은 로봇이 조금 힘을 받는다. 그런 명분은 느낌으로. CS20의 어떤 일정 모멘텀인데, 한 가지 제가 좀 찬물을 좀 끼얹고 네. 싶은 내용들이 있냐면 네. CS2025에서 이번에 현대차가 참석을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보다 국내 기업들의 뭐 탄핵 정국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가가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부스는 만드는데 얼마만큼 확대될지는 아직 뭐 체크를 좀 못 해봤지만, 현대차가 이번에 좀 참석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모빌리티 전략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일부 쇠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오늘 뭐 선별적인 어떤 종목군들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수급이 이끄는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기술이 특화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 말고 많이 쉬어가는 구간에 조정시 매수 관점이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별적으로 선택한 거 안에서도 전략들 다르게 가져가 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로봇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쪽 바라볼까요, 저희? 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제가 화장품인데 오전장보다 우리가 오전장 중반 그다음에 오후장 초반 정도 들어서 왜 오늘 화장품주가 갑자기 좀 상승을 할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원래는 12월 1일부터 20일치에 대한 잠정 데이터가 이번 주에 좀 공개가 됐는데 아직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아직 데이터가 좀 나오지 나오지 않았어요. 않았죠. 이 부분 네. 때문에 오늘 저도 화장품 섹터가 오늘 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보는데 다름 아닌 오늘 내용들은 로레알 관련된 이슈가 좀 하나 나왔죠. 맞아요. 그게 좀 그렇죠. 이끌어주더라고요. 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닥터지의 인수를 한다. 브랜드를 네. 국내 브랜드를 좀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국에 있는 화장품사를 글로벌 화장품사가 인수를 했다. 이게 주는 시사점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가치가 음. 과거와는 좀 다르게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인수 물건으로 좀 올라갈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어떤 매물이 좀 된 점. 이것들은 우리가 올해 이 하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품 섹터가 수출 실적은 작년보다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한 10월을 기점으로 보면 이게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있었고 여기도 해서 나왔죠. 네.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화장품의 공급 단가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인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시각이 좀 오늘 변하게 된 셈이 오늘 반등을 좀 이끌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종목단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스홀도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어떤 종목이 예스이고 어떤 종목이 노인지 대표님의 선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항상 같은 화장품의 카테고리, 네. 같은 카테고리를 좀 갖더라도 ODM사냐, 중소형이냐, 아니면 색조냐, 색조냐, 기초냐, 아니면 뭐 기초냐. 선케어냐 이런 차이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각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ODM. 다 예스네요. 그런데. 네.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ODM사, ODM사. 그다음에 화장품의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2 실리콘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VT를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VT를 좀 고민을 했으나 최근에 수급이 너무 강하게 좀 반영된 셈을 일부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내려갔던 CNC 인터내셔널을 저는 ODM 4대 ODM사 중에서 현재 가장 매력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 팔린 것이 그동안 갑자기 우리가 판매가 둔화된 요인이 확인돼서가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가 일부가 이연이 됐어요. 그래서 3분기에 나갔어야 되는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4분기로 이제 실적 이연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4분기에 당연히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3분기 대비 실적이 어떤 상향 요건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9월 기점으로 보면 이 CNC 인터내셔널이 제2공장에 관련된 증설 투자가 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좀 가동을 앞둡니다.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 현재 캐파의 증설 투자량들은 한 45%에서 많게는 한 50% 이상 정도 해당되는 물량의 어떤 공급량들이 좀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색조 부분의 전체 매출 비중이 한 75%를 좀 네.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이후에 확인됐던 수출 데이터에서는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덜 팔리고 색조는 계속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색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 지난 7월 1일 고가가 14만 1,000원이에요. 네. 최근 저점이 11월 21일 36,950원.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큰 종목인데 모멘텀 훼손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노이즈가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셈이 아닌가. 현재도 수급적인 이점에서 크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뭐 단기적 관점에서 저는 뭐 점진적 우상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래서 4분기 실적 체크하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급 물량들 그리고 여기 계약된 물량들이 더 증가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준다면 ODM 4사 중에서는 가장 빠른 주가 회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ODM사 중에서 좀 대장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쪽보다 CNC 인터내셔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졌다. 아. 그런데 많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런데 모멘텀의 훼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증설 투자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행해서 한간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증설 투자 효과를 해서 내년도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지 왜 지금도 회복을 못합니까? 네. 수급적으로 소외받는 것 아닌가. 이제 4분기 체크 요인들의 일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부가가 미치는 영향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갑자기 뭐 화장품에 대한 뭐 고부가 관세가 부과돼서 미국에서 사기 힘든 화장품이 된다? 어차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략 자체가 가성비예요. 네. 고가 라인을 좀 공략해서 가는 화장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요건, 마케팅 비용들을 모두 다 감안했을 때 저는 피크가 일시적인 둔화는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급감하는 어떤 판매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공교롭게 11월 데이터에서 북미 시장이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2달 빠졌지만 11월 데이터에서 한 2%대 증가를 보인 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럼 저희가 짧게 다음 예스 종목 실리콘투에 관한 이야기들도 포인트만 좀 짚어서 한번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왜 예스일까요? 실리콘투의 경우에도 역시나 고점이었던 54,200원 대비 주가가 23,000원대까지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네, 반토막 거의. 네. 그래도 그쵸, 반토막이 됐죠. 25,000원 미만이었으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고점 대비 하락폭들이 좀 더 컸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많이 분포가 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수급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색조에 관련된 화장품 노이즈, 전반적인 판매량에 관련된 희비들이 나올 바에는 차라리 화장품의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여기에 풀피먼트를 좀 갖고 있는 실리콘투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그다음에 뭐 아시아권, 북미 시장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실리콘투의 어떤 수익 지표가 더해지는 포인트는 사실 고환율 기준.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무섭죠. 1,450원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실리콘투의 오히려 외화 환산 이익의 반영 효과 주목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핫섹터 시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들 잘 복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시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감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시장 흐름들 잡아봐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감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 마감 지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우리 증시 현재 코스피의 하락 또 코스닥은 상승 마감 엇갈린 모습들 보여줬는데 환율이 지금 1,457원으로 여전히 고환율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리스크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또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장 한번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마감 시장 한번 풀어주시죠. 네, 다름아는 오늘 시장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최근 5년 이래 환율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바가 있었는가. 오늘 아마 5년 내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집권 1기의 초기 환율 상승 부분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 약세 기조가 특정하게는 정치 리스크에 관련된 부담으로 일부도 좀 작용했다는 점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전에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를 표방할 수 있는 수급적인 어떤 반등을 좀 이끌어갔던 그런 흐름들, 견조한 AI 모멘텀을 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흐름들은 아직 커플링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쉬운 측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좀 정해지지 못했는데 선별적으로 외인의 소폭 매수 유입 그리고 다시금 되돌려지는 매도세가 아직 명확한 수급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은 더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증시의 탁금이 한 5조 원대 초반을 회복을 좀 해줬어요. 5조 2천억 원대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에 관련된 기점으로 일시적인 어떤 수급 유입을 좀 이끌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5조 원대 중후반, 6조 원대 초반까지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현재 낮아진 상태가 연말까지 산타랠리는 사실상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수의 하방 부분들, 특히나 코스피 지수에서 2,400선을 단기적으로 좀 이탈을 했을 때 유입되는 수급들을 고려해 보면 2,400선 초반까지는 일단 단기적 저점을 좀 확인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명확하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기조 내지는 향후의 정책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구간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환율의 하락 기조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증시 바닥론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 부담감 우리가 안고 시장 대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 움직였었던 핫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이야기 좀 저희 포인트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핫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고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페이 쪽으로 또 핫 섹터다라고 묶여있긴 한데, 사실 지니틱스가 반도체 설계 쪽 관련 주잖아요. 이쪽 섹터 쪽의 흐름들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늘 시작에서 상한가 터치를 해줬습니다. 섹터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오늘 개별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특히나 AI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줄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선별적으로 이 종목은 강하고 전체 수급이 다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미비하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저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커스텀 반도체에 관된 수급 양분화를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의 이 범용 AI GPU죠. 네. 이 부분은 보편화가 좀 됐지만 향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자체 칩에 관련된 구현 방식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네. 단기적인 아니라 중장기간적으로 맞아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기조.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AI 모멘텀들을 선별적으로 좀 다르게 수급이 좀 반영되는. 그래서 최근에 단기 저점을 확인해 봤을 때 AI HBM 장비주들의 소부장주 잘 종목들이 가요. 크게는 한 20% 정도 맞아요.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 못하는 것, 이건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소부장주에서 수급 유입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봤을 때 선별적인 종목들은 주목을 하되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 관점에서는 다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분용 반도체 관련주 계속 또 이어진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드론 쪽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좀 유명한 종목으로 알고 네. 있기는 한데, 자,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풀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가 늘상 좀 많이 종목에서 좀 강조를 좀 들었던 많이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뭐 개장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우리가 시장에서 알기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네. 특히나 소소형 레이더를 공급하는 4D 이미징 레이더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인데 드론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만 2023년도에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에 탑재되는 소형 레이더에 대한 현재 개발을 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겠고, 전체 어떤 매출 포지션들이 모빌리티 부분까지 좀 이어지면 이게 뭐 자동차 부분을 좀 통해서 이 배송용 드론, 그러니까 드론량 관련된 레이더 매출이 현재 한 17% 정도. 그래서 아직은 뭐 보편화되지 않지만 미국처럼 이제 땅덩이가 좀 큰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마존 어떤 배송 로봇이 저는 굉장히 큰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중량 테스트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한 20km에서 한 25km 정도를 그래도 한 1시간 이상 날아가서 배송을 할 수 있는. 근데 앞으로의 어떤 이 기술들은 뭐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도 이뤄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소형 레이더에 관련된 좌표를 찾고 해당되는 방향성을 좀 잡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기술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 오늘 스마트 레이더의 어떤 상승은 어찌 보면 어떤 기대의 요인 플러스 저는 뭐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유가 있다. 오, 그렇죠. 그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개별 종목적인 관점에서 이쪽 섹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핫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쪽인데 SGS케어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 리가켄바이오는 이틀 연속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탄력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 섹터에 관해서. 오늘도 역시 비슷한 수급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CS2025 1월 초에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1월 초에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작년과 좀 대비해 봤을 때 아주 큰 기대감들이 올해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조금 많이 부족해 네. 보입니다. 로봇주의 대표님. 경우도 네. 오늘 상승은 반가운데 정말 이게 좀 잘 갈 수 맞아요.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좀 느낌이 찜찜함이 좀 네. 있고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개최됐던 행사에서 상당히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과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라든가 뭐 투자 유치라든가 사업 협력과 관련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 금리나 기조에 관련된 노이즈가 일부가 좀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조금 부정적인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선임이 됐던 그런 정책적인 일부 노이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지만 저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관련된 공개될 수 있는 세부 데이터는 사실 제약바이오보다는 의료 AI가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주력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고 임상 성과가 예상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다만 뭐 단기적인 일정만 좀 보고 접근하기에는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최근에 오히려 방향을 좀 잘 못 잡은 대형 바이오주, 뭐 알티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뭐 HLB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래 쉬어간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까지도 살펴보셨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작을 한번 대비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이슈 TMI 시간도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어떤 이슈 TMI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네. 선별적으로 좀 보면 네. 지금 어제 좀 강했던 조선주가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일부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졌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뭐 하락폭이 크지 않아요. 네. 어제 상승 기조에 비해서 오늘은 미미한 수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조선과 관련된 어떤 이슈,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은 또 방산과 또 많은 밀접성을 좀 네.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카테고리를 또 파헤치다 보면 또 항공우주와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같은 두 가지 섹터를 합쳐져 있는 그런 또 그렇죠. 기업들 보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네. 요지는 모멘텀 부자를 보자. 아, 모멘텀 부자를 보자.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섹터보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테마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에 관련된 개발 모멘텀이 또 부각되면서 드론 관련주를 또 엮이면서 수급이 좀 반영되는 그런데 두 개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그런 기술이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수급만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각각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미국 뭐 상원에서 조선업 강화를 위한 뭐 입법 법안을 좀 발의했다는 발의됐죠? 내용이 네.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선별적으로 보면 어제 나왔던 이슈가 MRO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미국에서 이 조선업에 관련된 어떤 규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보편화시키면서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뭐 MRO 관련된 수급 기대감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지만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게 천연가스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다시금 LNG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지분 투자라든가 미국에 관련된 많은 정책에 관련된 연관성들이 있는 종목들로 저는 뭐 차별화된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어제 많이 못 올랐던 이유가 네. LNG 관련된 어떤 이
기대감들은 있지만 MRO 수주와는 조금 약간의 어떤 괴리가 좀 있죠. 그게 더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MR 그렇죠. 쪽이.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그런 쪽이 올랐죠. 하나 시스템이 좀 상승했는데 네. 이 부분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좀 보유하고 있던 네. 그런 이력 때문에 좀 상승한 거고 전체적인 좀 상황들 봤을 때 조선과 방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J중공업 같은 종목, 뭐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중간지수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익 확장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 대한 접근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은 종목에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그리고 선별적으로 각각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MRO 관련주 그리고 또 LNG 관련주 그리고 그 외에 뭐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이것을 우리가 다 좀 나눠가지고 조선주 쪽에 가는 전략들은 좀 세밀화해서 이제는 가져가 봐야 할 때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맞나요, 대표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상승분들은 미국의 노후 선박에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그렇죠. MRO 맞아요. 사업이 네. 수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배가 한국에 와서 수리를 했을 때 관련된 어떤 세금 부과 부분들에 대한 면제 조항들이 있고 네. 특히나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 하나 쪽. 그룹들이 네.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왔어요. 근데 전통적인 MRO 수혜는 HD 현대중공업, HD 그룹이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반면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밸류체인이 좀 약하죠. 맞아요. 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LNG 밸류체인을 보면 좋고. 삼성중공업이 좀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것이 다 나쁘다 좋다를 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책에 관련된 기조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선, 그다음에 MRO, LNG선 이렇게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우주항공 쪽도 같은 모멘텀 부자를 오늘 찾고 있잖아요. 네. 네, 우주항공 쪽은 어떤 모멘텀 또 체크를 해보고 주가에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올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전반적인 항공 우주 분야까지 모두 다 같이 접목하고 있는 네. 그 기업은 국내에서는 하나그룹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네. 지금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비주류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현재는 방산 부분, 육상, 해상, 그다음에 뭐 하늘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그래서 항공 우주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밸류체인, 방산 밸류체인을 좀 구성을 했고 그 밑에 종속회사들의 개별 사업에 대한 네. 주체들을 봤을 때는 연결선상이 있는데 육상 관련된 부분, 방산과 그다음에 위성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연계되는 MRO 사업에 관련된 기대 요인을 갖고 있는 저는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 시스템을 탑픽주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3%대 하락을 좀 했고요. 어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어제 14% 정도 상승했다가 오늘 3% 정도 좀 하락한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아니다. 다만 지난 고가였던 32,200원 11월 14일 주가 대비해서 단기간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어떤 부담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들 판단하시는데 일단 어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확인했던 미국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나 시스템의 충분한 모멘텀을 반영시킬 수 있겠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요. 4분기에 폴란드의 K2 수출, K2에 탑재되고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 네. K2 전차는 현대로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방산 무기들의 하나 시스템이 많이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일단 제어 장치라든가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부품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TICN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전술 정보 뭐 통신 체계 이 부분은 무기를 통제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구축함에도 들어가고 지상 무기에도 좀 장착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LIG 넥슨의 효자 상품인 천궁2. 천궁2. 네. 그래서 여기서 뭐 10조 매출을 하면 하나 시스템에서 20에서 25% 매출 떨어진다라고 항상 강조드렸던 게 네. 다기능 레이더가 반드시 장착이 돼야 됩니다. 발사대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죠. 네. 그래서 LIG 넥슨의 전체적인 수준은 이렇게 다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이런 관점에서 하나 시스템이 견조한 방산 실적 그리고 필리조선소의 지분도 60%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오션과 공동 이수를 했지만 그렇네요. 전체 지분은 네. 하나 시스템이 60%의 더 지분을 갖고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MRO의 적극적인 어떤 사업 수에는 하나오션보다는 저는 하나 시스템이 어떤 개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유지보수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조선소 쪽 때문에 이제 조선의 모멘텀도 가져가는 게 하나 시스템이고 역시나 방산 쪽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보면서 모멘텀 부자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럼 오늘의 하락이 우리가 또 시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수해도 괜찮을지 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시스템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시점은 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과거부터 제가 하나시스템을 강조드렸던 원인이 네. 방산 기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항공우주 관련된 모멘텀은 일시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네. 부각될 수 있는 기술이고 특화된 기술이죠. 위성 시스템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뭐 발사체들의 경우를 보면 군수 시장이 좀 더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민수 시장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이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들에 대한 발사량들은 증가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최근에 국방부가 스페이스X와 협업해서 최근에 이 국방위성을 좀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발사시킬 수 있는 어떤 도입 기술을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군집 위성이라고 불리우는 저궤도 위성들은 하나 시스템의 위성통신 시스템이 반드시 좀 탑재돼야 되는 그런 기대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상, 그다음에 해상, 항공, 우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과가 저는 현재보다 외형가치 반영해서 충분한 어떤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여기에 더해서 MRO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현재 기준보다 하나 시스템의 외형가치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지금 최근에 241선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수급 기준을 봤을 때 23,000원 미만은 충분한 매수기 23,000원 미만 구간은 전 분할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시겠고 저는 목표가는 이전 고가였던 3만 원을 초과하는 한 32,000원대까지 우리가 중기 목표가를 좀 설정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성과는 하나 시스템만의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밸류체인 특히나 트럼프 정책 기대감들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그룹이 하나그룹이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모멘텀 정말 많고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시장의 눈높이를 좀 올려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